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어, 5, 6교시 교양영어 1, 2주차, 2차 시 수업입니다. 어, 오늘 수업은, 파트 4에서 파트 7까지 토익의 구성 및 공략법, 토익의 문항과 고득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4의 담화문, 영어로는 short talks라고 합니다. 파트 4는 담화문을 듣고 연관된 3개의 문항을 푸는 유형입니다. 총 10개의 담화가 출제되며 전체 문항은 71번부터 100번까지 총 30문항입니다. 비교적 길이가 긴 지문이 제시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며 듣는 연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시된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도 요구됩니다. 도표, 그래프, 지도와 같은 시각 자료를 이용하여 풀어야 하는 문제도 출제됩니다. 자, 그 실제 문제를 보게 되면 파트 4에 지시문이 나옵니다. 이 지시문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은 첫 번째 세 문제 71, 72, 73번의 문제를 읽고 대략적인 그 문제 유형을 파악해야 하고 답도 예측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담화문이 나올 때는 담화문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개의 문항을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문제를 읽어줄 때 여러분들은 74, 75, 76번의 문제를 읽으면서 대략 어떤 내용이라는 것이 담화 내용이 어떤 것일지를 대략 추측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 뒷부분에서는 이와 같이 그래픽들이 제시가 되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제시가 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파트입니다. 즉 방금 보았던 파트 4의 71번부터 73번까지의 공지 담화에 대한 스크립트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선 뒤에 흐름도가 주어져 있던 흐름도의 그래픽이 주어져 있던 78번부터 100번까지의 문제에 대한 스크립트가 되겠습니다. 이 스크립트의 녹음을 스크립트의 내용의 녹음을 듣고 여러분들은 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파트 4의 문제 풀기 전략은 반드시 문제를 먼저 읽어두어야 합니다. 문제와 보기를 먼저 읽어두고 질문의 정답의 단서가 되는 정보를 들었을 때 더 빠르고 확실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읽어주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시간을 활용하여 문제를 읽어주는 시간을 활용하여 다음 담화와 관련된 문제들을 미리 읽는 연습을 해 두어야 합니다. 담화의 내용과 시각 자료의 정보를 모두 이용하여 풀어야 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대화를 모두 듣고 나면 세 개의 문항을 읽어줍니다. 이 시간을 활용하여 다음에 들을 대화와 관련된 질문을 미리 읽어 두면 다음 문제를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문제
풀이에 필요한 정보와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파트 4의 담화 내용을 모두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정한 부분을 놓쳤다 해서 당황하지 말아야 하며 담화를 들으면서 주어진 문제들을 풀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만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더욱 필요하게 합니다. 다음은 Reading Comprehension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ading Comprehension의 파트에는 100문항이 출제되는데 이 100문항을 푸는데 주어지는 시간은 75분입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100문항을 모두 풀기 위해서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한 Part 6와 Part 7의 시간을 배분하기 위해 Part 5를 최대한 빠르게 풀도록 해야 합니다. 평소에 학습하면서 한 문항당 20초 안에 답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해 두어야 합니다. 먼저 파트 5의 서론 문제를 푸는 시간 관리 방법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파트 리스닝 컴프리헨션 섹션은 파트 5, 파트 6, 파트 7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파트 5 단문 외우기 부분을 보게 되면 총 30문항이 출제되어 비중이 높은 파트입니다. 단문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선택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문법, 어휘, 품사에 대한 지식이 요구됩니다. 간단한 문법 사항이나 표현만 외워두면 즉시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도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 시간을 절약해야 합니다. 기출 단어 및 표현을 암기해 두면 점수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파트 5 실제 문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지시문이 나와 있고요. 그 지시문 아래에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는 그 한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한 문장 속에 괄호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보기를 보면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보기 4개 중에서 가장 알맞은 단어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파트 5의 문제 풀기 전략은 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한 문항당 20초 안에 답을 해야 파트 6와 7의 시간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문항당 20초 안에 답을 찾아야 한다는 이 얘기는 가능한 한 그 문제를 빨리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 문제를 보게 되면 품사를 고르는 문제, 품사를 고르는 문제와 문맥의 의미에 적절한 문제를 푸는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첫 번째 101번 문제와 같이 이런 단어의 형태를 묻는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아주 짧은 시간에 20초도 안 되는 시간에 풀어야 하는 이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102번 문제와 같이 문맥에 적절한 의미의 단어를 찾는 문제는
전체적인 그 문장의 의미를 뜻을 알아야 도움이 되는 푸는데 도움이 되는 문제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 문법 실력을 향상시켜야 하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을 빠르게 정확하게 정답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탄탄한 문법 실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익에 출제된 기출 어휘 표현들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익 빈출 어휘와 표현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므로 기출 어휘 및 표현을 정리하여 익혀두면 빠르게 정답을 찾아 시간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트 6 장문 빈칸 내우기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6문항이 출제되고 지문에 포함된 빈칸에 가장 적절한 단어, 어휘, 문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총 4개의 지문이 출제되고 각 지문당 4개의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문법, 어휘, 품사에 대한 지식이 요구됩니다. 지문 전체의 흐름을 파악해야 하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문장을 선택하는 문제는 앞뒤 문맥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기출 단어 및 표현을 암기하여 두면 점수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 문제를 보면 이와 같습니다. 파트 6에 대한 지시문이 나와 있고요. 이와 같이 장문의 지문이 있습니다. 이 지문에 빈칸이 주어져 있어 이 빈칸에 적절한 단어를 고르는 문제와 빈칸에 적절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장을 고르는 문제는 앞 뒤에 그 문장의 뜻을 잘 이해하여 이 문맥에 맞는 문장을 골라야 합니다. 다음은 파트 6의 문제 풀기 전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어진 지문의 문맥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문맥을 파악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므로 지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문의 유형과 문제의 유형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메일, 편지, 회람, 정보문과 같이 정보를 전달하는 성격의 지문들이 출제가 됩니다. 문장 삽입 문제에 대비하여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할 것입니다. 문장 삽입 문제는 독해 문제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문의 내용을 대략 파악한 다음 빈칸 앞과 뒤의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정답을 골라야 합니다. 다음은 파트 7의 독해와 관련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4문항이 출제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파트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지문을 읽고 그와 관련된 2개 내지 5개의 문항에 답을 하는 유형입니다. 문법, 어휘, 품사에 대한 지식이 요구됩니다. 단일 지문 문제가 29문항이 이중 지문 문제가 10문항,
그리고 삼중지문 문제도 15문항이 출제됩니다. 이메일, 편지, 공지 등의 비즈니스 관련 지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모바일 및 웹 환경을 반영한 지문인 문자 메시지, 온라인 채팅 등의 대화문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관련된 기출 단어 및 표현을 암기하여 두면 점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실제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7의 지시문과 함께 관련된 지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가 제시됩니다. 여러분들은 문제를 먼저 읽고 이 지문을 읽으면서 그와 관련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지문에 보기에 있는 답의 어휘와 지문에 있는 지문에 매치시켜야 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미가 같은 단어로 패러프레이징을 하게 되므로 여러분들은 유사 의미어와 뜻풀이어를 잘 공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중지문의 실제 문제입니다. 문항수는 5문항이 나오며 이 5문항을 먼저 읽고 2개의 지문을 읽으면서 답을 고르는 그런 문형의 문제입니다. 다음은 3중지문 실제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지문이 하나, 둘, 세 개가 출제되며 문제는 5문항이 출제됩니다. 이중지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를 먼저 읽고 그 지문에 적절한 답을 골라내야 합니다. 대체로 문제는 첫 번째, 두 번째 문제가 첫 번째 지문과 연관이 되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제는 두 번째 지문과 세 번째 지문을 오가며 풀어야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트 7 문제 풀기 전략입니다. 독해력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단일 지문 이외에도 이중 지문 및 삼중 지문도 출제되므로 수험자들은 이 문제들에 대해서 가장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파트입니다. 문제를 먼저 읽고 지문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읽으면서 지문이 어떤 내용인지도 예측이 가능하며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만을 해석하고 정답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지문의 형식에 익숙해져야 되겠습니다. 평소에 다양한 유형의 지문을 학습함으로써 각각의 지문 유형에 익숙해져야겠습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잡지 등을 많이 읽어두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광고문과 이와 같이 이메일 등 그리고 이와 같이 상품 설명에 대한 지문들이 많이 나오므로 여러분들이 관련된 지문을 웹사이트에서 찾으셔서 읽기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파트에 주어진 실제 문제의 예시와 스크립트 내에 있는 중요한 영어 단어 30개 정도를 잘 정리하여 그 단어가 포함된 표현들을 같이 제시하여 A4 용지에 정리하여
과제물 제출 란에 업로드를 시켜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으로서 2주차, 2차 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